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부 생활지도와 상담 가운데서 2장 상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제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상담의 이제 기초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해서 352페이지입니다. 상담 카운셀링이라고 되어 있죠. 1절 상담의 기초. 상담과 생활지도인데, 상담과 생활지도가 이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생활지도는 학교 교육 이론에서 볼 때 상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상담은 생활지도의 여러 방법들 가운데 이제 하나이고, 상담은 생활지도의 한 방법이지만 전문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생활지도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를 보면 내담자로 하여금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정신 건강을 촉진하고 내담자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상담의 목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 상담에 있어서 영역과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인성, 사회적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지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개념, 또래관계,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이제 인성, 사회성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적이 되죠. 인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개인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인성 얘기하면은 왜 인성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게 될까요? 바로 저 사회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쟤는 인사를 잘한다는 둥, 말투가 어떻다는 둥, 쟤는 도덕 개념이 어떻다는 둥,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계성 속에서 보는 거죠. 사회성 속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영역이 되겠죠. 내적인 학습 동기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고요.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과 목적 달성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학업 영역에 있어가지고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진로 개발 영역, 개인적인 흥미와 기호를 인지하고 일의 의미를 파악하며 학교에서의 생활이 미래의 계획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한다. 이 세 가지 영역이 학교 상담의 영역이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목적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심리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가 있고요. 진로 상담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상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분석학에 이제 뿌리를 둔 것이고, 그래서 정신병이나 신경증을 비롯해서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개선된 상태로 옮겨가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습 지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옮겨가도록 돕는 활동이고, 앞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상담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의 한 영역으로 시작되었다가 별도의 진로 발달, 진로 결정을 중심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는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순서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좋은 직장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정한 몇 분야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워낙 다양한 직업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그 다양한 직업군 가운데서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 상담이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상담. 심리치유를 포괄하고 심리사회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서, 인지, 행동, 가치관, 사회적 관계 등을 개선하고 한 목적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수행하도록 돕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화 기제를 활용하여 정서와 인지, 가치관, 행동 등을 개선하고 한 목적적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이제 기본 원리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발의 원리입니다. 내담자의 개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서 조력하고 상담의 방법도 내담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자, 통제된 정서관념. 상담자는 내담자의 통제된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담자의 정서적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감정 표현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통제된 이라고 얘기된 이 통제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고 그리고 전문화된 측면을 갖다가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해서 정서를 갖다가 내담자한테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적 변화라든가 내담자의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측면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수용이 내담자의 장점과 단점, 긍정적, 부정적 성격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존중하고 말과 행동, 표정 등에서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비심판적 태도, 내담자의 문제 행동에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의사잖아요. 보통 이제 의사들이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나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굉장한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월적인 어떤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자기 결정의 원리.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잠재적 힘을 자극해 주어야 합니다. 비밀 보장의 원리.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상담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의사가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떤 정치인 자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폭로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상담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느냐입니다. 수용. 내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로저스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측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됐죠. 예전에는 권위 있는 전문가가 말하자면 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상담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 비지시적이고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내담자 존재 자체의 수용, 내담자가 처한 상황의 수용, 내담자의 재반 특성의 수용, 내담자의 구체적 행동의 수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내담자의 감정, 의견, 가치, 이상, 고민, 갈등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이면적 의미, 내담자가 내비치는 비언어적 표현, 내담자의 궁극적 동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치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 목표와 동기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담자의 내면적인 경험과 상담자의 그 경험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내면적인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표현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자는 진지성을 가져야 하고 가면이나 역할 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내담자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와 생각과 태도로 임해야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상담 전문가는
정말 다양한 경험과 인생에 대한 쓴맛 단맛을 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으로서만 이런 상담 이론을 갖다가 익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 경험과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다음에 신뢰.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는 것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친밀한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래퍼라고 한다. 자, 그래서 7번째 래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어떤 문제 상황을 잘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래퍼예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형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왜냐면 앞서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기본 원리나 그런 데서도 나오지만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심적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솔직하게 잘 털어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래퍼가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개념: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서로 믿고 존경하는 감정의 교류로 인해 형성되는 친밀한 분위기.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대화가 촉진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것을 얘기합니다. 형성의 조건: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지녀야 하고, 고민과 감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표현이나 행동에 면박을 주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하고, 가치 판단의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의를 가지고 대하면서 내담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어야 합니다. 내담자에게 동정을 베푼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형성 방법을 보면요, 긍정적인 언어로 대하면서, 그렇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격려하면서, 말이나 행동에 동의와 승인을 표시하고, 긴장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머를 사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제와 유사하였던 상담자 자신의 사례를 제시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새 상담 전문가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학에 보면 심리학과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남성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갖다가 여하이 이해하면서 상담을 해줄 거냐, 그런 문제제기들도 지금 꽤 되고 있어요. 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사례를 갖다가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다른 예전에는 이제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남성들이 지금 정신과 전문의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대 출신들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자신의 사례를 갖다가 이제 제시할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다른 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래퍼를 형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절 상담의 활동입니다. 그 상담의 이제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상담을 통한 변화 촉진의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변화를 갖다가 이제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갖다 이제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프로이트가 사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초석을 놓고, 그렇죠. 그러면서는 지시적 상담, 그리고 이제 비지시적 상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뭐 정신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행동주의 치료라든지, 아니면 인지주의 행동 치료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우리 앞서 봤던 심리학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이론의 바탕을 둔 상담의 어떤 그런 분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뭐 인지주의라든가 행동주의라든가 아니면 게슈탈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어떤 맥락 자체는 인본주의,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이제 그 토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가 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도 상담을 통한 변화 촉진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내용은 비지시적 상담, 인본주의에 기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자기의 확인이에요. 자기의 확인.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란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내담자의 내포, 자기 안. 그 다음에 내담자의 외연, 나의 바깥,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측면. 요 두 가지를 갖다 이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포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타당화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타당화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담자의 이제 외연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에 있는 경계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계 확보의 방법이라고 해서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타인이 나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타인과 비슷해지려고 눈치 보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정서적 불편감을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켜 해소하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측면, 우리가 이제 보통 비교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면을 갖다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행동으로, 어떤 태도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나의 태도나 나의 뭐 언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문제가 있네 없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이제 일정 정도 고쳐주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경계 확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진정성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나 감정 경험을 선명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공감, 버티기 기법, 거기 머무르세요 기법, 비의적 기법, 실제로 해보기 기법 등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패턴의 자각과 수정.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사고의 패턴, 감정 표출의 패턴, 태도의 패턴, 그런 것들. 내담자가 자신도 모르게 반복해서 하는 행동 패턴이나 사고 습관을 자각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담자의 심리적, 성격적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패턴과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상담의 주요 목표이죠.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갖다 제공하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이에요. 내담자 자신에 대한 정보,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학습 전략에 대한 정보와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존적 선택과 책임의 수용. 어디서 본 것 같죠? 바로 이제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르트, 우리 상권 109쪽에서 110쪽에 나오는 내용. 내담자가 실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게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상담을 통한 변화 촉진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겪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선택 장애들 많이 하잖아요. 결정 장애들 많이. 그래서 잘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담에 이제 기법들이 나옵니다. 기법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상담의 이제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그 여러 이론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일반화시킨 겁니다. 구조화, 장면의 구성, 내담자에게 상담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상담의 목적, 상담 과정의 본질, 제한 조건 등에 대해서 상담자가 정의를 내리고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장면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상담의 제일 초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임의 한계, 내담자의 문제 행동과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이 내담자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주고 시간의 한계, 시간에 대한 규정을 갖다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담. 행동의 한계,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방해하고 비밀 보장을 어기는 행동을 할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하고 애정의 한계,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닌 그 이외의 관계는 이중관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담자는 역할 갈등이 없도록 윤리 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된다. 더 이상 뭐 언급을 회피할 거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이에요. 경청.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상담자가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거죠.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용.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경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돼요. 상담자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말로 간단히 응답하는 기법이고 내담자의 말에 대한 가치 판단의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며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 집중하며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자,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이에요.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새로운 말로 부연해 주는 거예요. 잘 듣고 수용을 한 다음에 그 얘기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런 것입니까? 혹시 이러한 측면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돕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이해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온화한 해석이고 그래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을 내용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응을 보여줘야 되겠죠. 즉시적 반응이라고 돼 있어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정신을 집중시켜 자주 하는 말이나 주제를 파악하고 내담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반응은 즉시성을 가져야 하고 즉시성이란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현재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상담자가 경험하는 것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명료화예요. 내담자의 분명하지 않은 사고, 정서, 행동 등을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겠죠. 내담자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내담자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실제 반응에서 나타난 감정 또는 생각 속에 암시되었거나 내포된 관계와 의미를 내담자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자기가 이해받고 있고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며 내담자로 하여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을 생각하도록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자, 7번째로 이제 직면입니다. 내담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심리적 위협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직면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령 공포라든가 아니면은 불안이라든가 그렇죠. 끔찍한 어떤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직면이라고 하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마주하도록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심리적 위협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고려해서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내담자가 말한 내용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내담자의 생활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고, 내담자가 과거의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접근하는 정도가 이제 깊게 되죠.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상담자의 이론, 자기가 생각하는 적절한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접근하는 정도는, 그래서 여기 보면 반영을 하고, 그렇죠, 명료화해주고 직면하게 해석하는 순서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순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기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침묵.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장단 맞추는 거죠. 장단을 맞춰주고. 내용 되돌려주기. 재진술. 상담자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기술이에요. 자, 여기 내담자, 아동이라고 하는 내담자로 좀 바꿔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내담자로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 내담자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기술이 바로 인도가 되겠습니다.